아, 네, 안녕하세요. 바로 찍는 건가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뭐 송림마루철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용빈이라고 하고요. 또 겸으로 또 제가 유튜브 송림 브이로그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표였죠? 1405. 네. 현장 좀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현장인가요? 오늘은 저희가 바닥 철거하는 현장인데 저희가 그 바닥 철거 기계를 쓰진 않아요. 강화마루라 그래서 본드가 없는 마루, 손으로 이렇게 접는 마루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기계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현장에 오면은 네. 미리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하시나요? 네, 미리 한 번씩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서 보통은 사수가 먼저 올라가서 현장을 이제 현장 변수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을 짜고 이제 부사수들이 올라와서 작업을 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 현장 들어왔고요. 강화마루 다 걷어내고 방 장판 다 걷어내고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작업이 조금 수월하신가요? 엄청 수월한 편이죠. 이제 바닥 철거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강화마루 현장은 되게 쉬운 현장으로 치부를 해요. 오늘 편안하게 힐링하는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20 몇 평 될 것 같은데요. 실평수는 되게 좁은 편이고요. 저희가 철거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점심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한 45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이 바닥만 철거하는 게 아니라 벽에 보이는 곰팡이도 한번 벽 샌딩으로 지워달라고 하셔서 그것까지 추가될 예정이에요. 그럼 아파트 현장뿐 아니라 네. 다른 데도 가시나요? 네, 그럼요. 저희는 뭐 상가도 들어가고요. 관공서도 들어가고 모든 바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닥만 철거하시는 건 거죠? 네, 바닥재 철거 전문이다 보니까 저희는 바닥재만 좀 전문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어요. 학교 옥상이나 어느 옥상이든 그 초록색 바닥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레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또 전문적으로 철거를 하고 모든 바닥재가 있는 곳이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 철거 업체들은 그 견적이 되게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평준화된 가격 단가표가 따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표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당 금액이죠. 평당 견적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평당 2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요. 7만 원짜리도 있고 돌타일 같은 것들은 이제 평당 7만 원까지도 가고요. 일반적인 마루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 바깥쪽으로 빼게요. 바깥쪽으로. 샌딩으로 한번 다 잡아드릴까요? 네, 잡아주세요. 아, 그러네. 네. 재료분들. 이거 어떤 거 마감하세요? 강마루요. 강마루를 마감하시는 네, 거 네. 잡아야겠네. 네. 송림마루 철거 의뢰를 하셨는데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송림마루 철거에 의뢰를 하셨어요? 처음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마루 철거 업체를 좀 알아봤는데요. 네. 근데 가장 좀 전화도 또 친절하셨고, 네. 그리고 일을 한번 맡겼을 때 일 처리도 너무 잘해주시고, 네. 금액적인 면에서도 너무 합리적이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루 철거는 지금 하신 지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제가 횟수로는 이제 8년 차인데 송림마루 철거를 창업한 거는 이제 2년 차 됐습니다. 그러면 송림마루 철거 2년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23살 전역하고 나서부터 계속 마루 철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중간에 마루 시공도 했었다가 이제 한번 좀 망하고 다시 차린 게 송림마루 철거입니다. 다원마루 철거라고 그 당시에는 그거를 운영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만하고 이제 마루 시공을 배우러 갔다가 다시 한번 마루 시공을 배우셨다는 게 어디서 그럼 배우셨다는 거죠?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개인 사업자였는데요. 이제 저희가 평택에 사니까 평택에 서울까지 출퇴근하면서 이제 마루 시공을 좀 배우러 다녔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다음에 그 마루 시공의 로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마루 철거를 다시 해보자 라는 생각에 그때 당시 그렇게 했었던 거죠. 거의 보통 한번 하다가 실패를 하면 이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렇게 해서 마루 철거에 고집하신 이유가 있나요?
돈이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철거 일도 철거 일 나름이겠지만 이제 마루 철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 문제점들, 제가 이제 왜 망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완하면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보완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실패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첫 번째가 영업이고요. 영업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했던 거죠. 제가 마루 시공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마루 철거를 한다? 요거는 이제 소비자나 업체의 입장에서 이제 저한테 뭔가를 믿고 맡기고 물어봤을 때 적절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그때 당시에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마루 시공을 배우게 된 거죠. 마루 시공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실패하지 않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업이고, 두 번째는 성실함,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이제 돈 벌기가 조금은 더디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강화마루라 그래서 본드가 없는 마루예요. 마루 자재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굳이 필요 없는 작업이에요. 그 보통 아파트 현장에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강화마루인 곳도 있고요. 그리고 본드가 있는 강마루, 온돌마루, 뭐 합판마루, 마루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 하나 특정해서 이 마루로만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 현장은 저희 마루 철거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좋은 현장이죠. 그러니까 힐링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작업 현장은 몇 분이서 이렇게 같이 다니세요? 원래는 저희 2명이서 이 정도면 작업을 하는데, 지금 오늘은 저희 아카데미 2기생 이제 한 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강화마루 현장을 좀 경험하기 위해서.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지금 팀은 4팀 정도 있고요. 저희도 지부가 있어요. 경기 지부가 있고 충청 지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있고,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팀당 몇 명 정도씩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재를 차곡차곡 쌓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요 마루 같은 경우에는 광폭마루라 그래가지고 되게 큰, 일반적인 마루보다는 큰 사이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마루처럼 좀 작은 사이즈였으면은 근데 마대에 담아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큰 마루는 마대에 담아서 정리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서 바로 차에 실을 수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는 길에 안정감을 줄 수 있게 이렇게 좀 깔끔하게 쌓고 있습니다. 이게 가는 길에 쓰러지면 일을 2번 해야 되거든요. 사장님, 근데 이렇게 지금 손으로 작업하시는데 손 말고 다른 장비 같은 거 하시면 더 편하시지 않나요? 사실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걸 좀 빨리 하려면 빠루로 마구잡이로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버려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뭔가 좀 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보통 하루에 한 현장만 다니시는 건가요? 하루에 평균 2건 정도 다니고요. 이제 보통 아파트 공사 시간이 오후 5시에서 6시까지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2건 끝나면 그 시간쯤 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상가, 시간 제한이 없는 상가를 또 야간으로 들어간다거나, 좀 바쁜 날엔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2건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그러면 오후에도 작업하러 가시나요? 아니요, 오늘은 이거 한 건으로. 오늘은 힐링이네요. 네, 오늘은 진짜 힐링하는 날이에요. 보통 한 달에 몇 번 쉬세요? 일요일만 쉽니다, 일요일만. 일요일마저도 이제 못 쉬는 날도 많긴 한데, 보통 일요일로 정해두고는 있어요. 다른 분들은 다 마스크 쓰고 하시는데 먼지가 많잖아요. 네. 마스크 안 쓰세요? 보통은 저도 마스크를 같이 쓰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많이 안 나는 현장이라 아, 이 정도면 먼지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본드를 갈아내는 이제 현장들이 있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본드가 있는 마루를 자주 들어가다 보니 그런 것들을 샌딩을 하면서 이제 갈아내는 작업에서 먼지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천천히 들어주고, 오케이.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가겠다. 네. 이쪽으로 나와주시고. 이런 자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목재 위주로 철거를 하잖아요. 나무, 마루. 그렇다 보니까 저희 폐목재 처리장에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주시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한 차당 얼마, 뭐 한 차당 뭐 몇 킬로당 얼마. 폐목재 처리장마다 달라요. 지역별로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버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여러 철거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고르는 뭐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제일 좋은 업체를 고르는 방법은 여러 군데 전화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좀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너무 싸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니고요. 너무 비싸다고 해서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철거팀도 내가 직접 부르고 시공팀도 내가 직접 부르고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고 나서 전화를 하셔도 전혀 손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이제 8일 됐어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쉽진 않은데 그래도 할만해요. 마루철거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 아카데미 지금 교육생이라서 실습하러 온 거예요. 아카데미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시게 된 거예요? 거기 천일서비스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송림 마루철거 이 유튜브 보고 알게 돼서 지원하게 됐어요. 여기 들어와서 일 해보시니까 조금 할만하신 것 같으세요? 쉽진 않은데요. 그래도 원래 전에도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이 기계는 지금 어떤 기계인가요? 저희 청소기인데요. 이제 바닥 샌딩할 때나 혹은 이제 벽 샌딩할 때, 그러니까 뭔가를 갈아낼 때 먼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최소화해주기 위한 장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스를 연결을 해서 저 7인치 이 그라인더로 연결을 한 후에 이제 커버를 통해 먼지가 집진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벽에 붙어있는 타일을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뭐 간단한 작업입니다. 그냥 이렇게 잘 떨어져가지고요. 이렇게 집으면 돼요. 이런 것도 직접 갈아주시나요? 네, 이런 것도 뗄 수 있을 만큼은 다 떼드리고요. 만약에 업체 요청이 있을 시에는 다 갈아드리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또 쓰시는데 쓰는 또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부터 벽 샌딩을 해야 돼요. 그 벽에 붙어있는 곰팡이를 좀 제거를 할 건데, 이 그라인더로 시멘트를 갈아내는 작업이다 보니까 먼지가 좀 날 수 있어요. 청소기를 쓰더라도. 어디를 갈아내시는 건가요? 여기 있는 이 벽 전체를 갈아낼 겁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이 무게가 얼마 정도 되나요? 막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5kg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돌아가는 힘을 제어를 해야 돼서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됐어요? 인테리어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유튜브가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대표님 유튜브를 좀 접하게 됐고, 그래서 마침 직원을 뽑길래 그때 제가 지원을 해서 직원이 됐습니다. 지금 일하신 지는 2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오늘 같은 현장은 근데 정말 쉬운 편인 것 같고요. 원래 진짜 매일매일이 힘듭니다. 일이 힘든데 힘든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땀 흘린 만큼 얻는 거니까요. 집에 가면 또 뿌듯합니다. 이제 벽 샌딩은 다 하신 건가요? 네, 벽 샌딩은 다 끝났습니다. 아까랑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죠. 곰팡이는 다 지웠고요. 네, 여기도 곰팡이 있는 부분도 다 찾아 지웠어요. 페인트 위에 올라와 있던 곰팡이들이 많아서. 이런 철거 작업도 성수기하고 비성수기가 있나요?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봄철, 이사철이 좀 성수기인 것 같고요. 겨울철에는 조금 많이 뜸해지는 편이에요. 경제가 안 좋을수록 이제 리모델링도 많이 안 하는 추세고요. 근데 경제가 안 좋을수록 이제 상가 쪽은 또 상가 철거는 또 호황입니다. 한참 코로나 때에 되게 많이 들어갔었고요. 원상복구 철거, 상가 철거를. 요즘 같은 경우에도 간간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많이 버실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세요? 저희가 월 순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혹시나 또 준비하시려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큰 단점은 몸이 엄청 힘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블루칼라 직업이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하는 육체 노동이 되게 힘든 점은 있는데,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개월만 버텨봐라. 왜냐면 저도 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힘도 못 쓰고 약간 좀 마른 체형도 이 일을 해냈으니까 누구든지 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지만 있다면. 저는 첫 3개월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3개월이 지나고 나니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술자가 되면은 이제 요령이 생겨요. 안 힘들게 할 수 있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 들어가면 땀을 안 흘립니다. 제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요령 있게 일을 하기 때문에 땀을 안 흘리고 일을 할 정도로 몸 육체적인 노동은 괜찮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반만 잘 버티시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4년도에 목표는 있으실까요? 단거리 목표를 잡기보다는 저는 지금 되게 긴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저는 이 송림이라는 브랜드를 되게 높은 가치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아카데미생들을 이제 받아서 이제 아카데미생 저희가 2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1기생들은 완벽하게 잘 졸업을 했고요. 2기생들도 이제 10명 정도 저희가 받았어요. 면접을 통해서. 2기생들도 이제 완벽하게 졸업을 하고 나면 3기도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이 모든 게 다 잘 돼서 제가 이 브랜드화에 성공하길, 그게 제 목표입니다. 이 시청자 중에서 혹시나 아카데미 3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3기로 지원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그 송림 브이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공고를 올려요. 조만간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라는 공고를 올리면은 거기 보시면은 이제 다 전화번호랑 다 적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다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촬영한 소감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장이 되게 쉬운 현장이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도 오늘 촬영 자체는 되게 재밌게 잘 마무리하는 것 같네요. 송림 마루철거 화이팅! 화이팅!